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정언비평 24회입니다. 원래 24회는 레이커프의 프레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긴급하게 이런 제목으로 뭡니까? 재윤경의 연명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은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언어를 혼탁하게 하는 것, 언어를 혼탁하게 하는 궤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여러분한테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원래 자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이 확 뻗쳐서 이 강의를 찍게 되어서 심기가 좀 불편했었습니다. 자, 4월 10일 날 이제 경선 패배가 되고 며칠이 지났죠. 4월 10일 월요일 날 경남 송가혁 모임에 재윤경 의원이 이렇게 식당에서 연설 비스무리한 걸 했습니다. 발언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에 지금 이 제 24회 강의의 뒷부분에 제가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사와 발언을 모두 텍스트로 옮겨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연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연명인지 아닌지 함께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말씀을 빨리 하셨고 경남 송가역 모이신 분들은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상태로 식사도 하시고 몇 분은 열심히 들으시고 이런 상태인데 하여간 말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빨리 이걸 읽을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이요, 제왕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왕적 대통령. 실제로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요, 입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95%를 행정부 입법을 합니다. 즉 정부에서 입법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법을 전담해서 만드는 줄 알았던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5%밖에 안 돼요. 아니 이럴 수가. 행정부가 무지하게 세다는 얘기죠.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회 의석도 국회에서 실제로 밀어붙여서 행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 120석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200석이 돼야만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 입법들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결국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이 이제 유권자분들을 막 나무랍니다. 유권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요, 국회의원만 욕해요. 근데 국회의원 자꾸 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더 힘이 없어져요. 정부를 견제해야 될 삼권 분립의 훌륭한 하나의 분지인 국회의회가 더 힘이 없어져요. 날이 갈수록 국회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국회가 힘이 없어져요. 맞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모든 잘못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국회만 욕해요. 자, 이렇게 95%, 5%를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국회가 힘이 없는데 국회가 권한이 없는데 국회만 탓해요. 나중에는 심지어 국회 없애라 이런 무식한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얘기를 섞었어요. 맞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씨의 어법과 되게 비슷해서 듣다 보면 맞는 것처럼 끄덕끄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옳은 얘기. 국회를 없애라 무식한 얘기잖아요. 보편적으로 옳은 얘기. 거기에 슬쩍슬쩍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매우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명백한 팩트만 보여주면 여러분 스스로 논리를 전개하고 여러분 스스로 비판하고 여러분 스스로 분노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공들여서 기가 막히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 텍스트, 이 발언을 보여드리고, 자, 무슨 얘기로 가냐 하면요, 지금 해야 하는 건요, 자, 오늘
이 재윤경 씨 발언은 A part, B part 이렇게 있는데 A는 내각제 개헌을 암시하는 개헌, 내각제라고 또렷하게 말은 안 했는데 개헌을 암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개헌을 암시하는 얘기를 그걸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고 B에서는 문재인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이 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죠. 뭐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기 의견이 그렇다는데. 근데 그 과정의 논리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해야 하는 건요. 삼권 분립을 바로 잡는, 삼권 분립이 바로 서도록 만드는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보편적으로 옳은 얘기죠.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국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힘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헌법이 잘못되어서, 권력 구조가 잘못되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힘을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 아직 내각제란 말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내각제라는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분이라면.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은 다 썩어 빠졌으니까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맨날 그렇게 욕하거든요. 그렇게 욕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의 그 아주 정반대 극단에 있는 국회 없애버려라는 정반대 극단에 있는 얘기를 개헌에 대한 견제의 건전한 시각을 가진 내각제 개헌에 대한 건전한 견제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죠. 국회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어쨌든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를 다 따지고 하나하나 잘못된 논리를 다 따지자면, 즉 국어 영역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강의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지연 말단적인 거, 그런 짜잘한 오류는 일단 다 빼요. 핵심 한두 가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니까, 너무 빤하니까. 말로 하면은 휘리리릭 지나가서 잘 못 느끼지만 텍스트로 옮겨서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그 논리 전개 과정과 그 묘사 과정이 얼마나 하자가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 다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 보니까 되게 무기력해요. 아이고, 초선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어 보니까 되게 무기력해요. 권력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헌법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무기력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건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의당을 왜 끌고 들어가나? 무기력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럼 국회의원 그만두지 왜 국회의원을 계속하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왜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논리적으로 참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의식, 죄인의식만 가져요. 근데 저는 사실 들어와서 죄의식 안 가지려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한테 힘도 안 줘놓고 못한다고 왜 야단만 치냐. 이게 무슨 여중생 얘기도 아니고 여중생이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힘을 주고 못한다고 야단을 쳐야지. 아니 근데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군사협정, 이게 사드 얘기하는 건지 딴 거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왜 체결됐냐고 우리한테 왜 따지냐. 사실은 이번에요 해놓고 갑자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앞에서 온갖 얘기를 섞어서 막 한 겁니다. 밑줄 쫙 해야겠죠.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실은 이 얘기 우당탕탕탕탕탕 이렇게 국회가 권한이 없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국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국회의원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나는 죄의식 이제 안 가지려고 한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렇게 쓸데없이 기죽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요 개헌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음에 개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된다는 얘기는 다음에는 꼭 개헌하고 싶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읽혀지시죠?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개헌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많이 바꿔야 되고요. 내각제의 냄새를 엄청나게 맡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살려내야 되고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기본적인 보편적인 좋은 이야기와 내각제 개헌을 스리슬쩍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지랄하지 말라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힘을 응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뭉뚱그리기 전략인데요. 우리는 보통 국회 안에 야당, 진보적인 당에 힘을 실어주고 국회 안에 쓰레기 정당이 국회의원들한테 힘을 빼게 하고 싶지 국회라는 당이라는 유니트에 대해서 힘을 주고 말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그런 것을 우리의 과제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로 맞닥뜨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의 권한과 능력에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즉 내각제 개헌으로 국회에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의 프레임으로 슬쩍 바꾸고 있죠. 자,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논리 전체, 논리 전개를 빼더라도 맨 앞에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뭡니까? 논의의 뼈대가 뭐예요? 국회가 힘이 없다. 왜 힘이 없냐? 국회가 힘이 없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국회가 힘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입법이 95%고 국회가 입법하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남 송가역 회원들을 앞에 놓고 이게 진실입니다. 11대 국회는 5공화국 때부터인데요. 쭉 보면 최근만 보자고요. 최근만. 19대는 이게 2016년 1월까지만 계산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 회기 다 하고요. 이거는 어떤 법을 만들자라고 발의한 거고 이것은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법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짜잘한 국회 내 여러 가지 입법과 그 발의와 가결의 비율 이런 거 지금 일단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핵심 법이 만들어졌는데 절대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율을 얘기했죠? 재윤경 의원이. 이게 팩트입니다. 정반대의 거짓말을 했죠? 나중에 또 제 방송을 보고 어디서 또 무슨 이상한 기준을 또 끌어와서 그 뜻이 아니고요 라고 눈칠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국회가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입법의 비율 눈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9대 1이죠. 9대 1. 의원이 국회가 90%를 했고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회다웠던 겁니다. 국회가 왜 권한이 없습니까? 정부는 10%입니다. 18대 67%, 33%, 71%, 29%, 55%, 45%, 15대 때 이렇게 되고 그죠? 15대 때는 이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시대 국회의원을 한 겁니까? 82대 18. 근데 어디도 95대 5라는 숫자는 안 나오죠. 이렇게 많다가 이때부터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시즌부터 일 겁니다.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다시 봐요. 이제 재윤경 의원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국회의 입법 과정을 한번 역사를 공부해 본다는 시각으로 여유 있게 한번 보자고요. 24%, 30%, 35%, 18%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 떨어졌다가 40, 55, 71, 67, 90으로 어떻게 해요? 국회의 입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자그마치 90%의 입법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한 겁니까? 그 소리의 바탕, 그 거짓말의 바탕을 두고 이 전체의 논리 구조를 만드는 당신의 저희는 내각제 개헌이다. 그것이 당신의 염원이다라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을 논리적 출발점으로 삼아서 전개된 이 전체 구조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B 파트로 넘어갑니다. 얘기 안 끝내고
내각제 개헌 쓱 해놓고서는 내각제 개헌을 암시하는 얘기를 쓱 해놓고 내각제라는 세 글자를 말하면 반발이 생길까봐 내각제를 암시하는 얘기를 쫙 해놓고 개헌이 꼭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하여 이재명 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떤 논리로 말을 해왔죠? 그것은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내각제 개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재명 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87년 체제의 동일한 헌법이고 동일한 권력 구조였습니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논리인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것이 박근혜의 구속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통령이 제왕짓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안정된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확실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렇게 힘겨워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 간단한 기본 논리, 말장난. 박근혜가 제왕처럼 굴었다. 아,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합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재명 시장은 정확하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했습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시장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마음속에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은 욕구가 버글버글하게 있는 겁니다. 이 모순, 이 차이,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조금 나서 이걸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참 잘 안 되네요. 자, 이제 B 파트 넘어와서 골자만 보세요. 논리 골자.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자였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에 비해서 되게 아쉽죠. 송가혁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야겠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안타까움을 함께 느낀다고 말을 해야 되겠고, 특히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를 막 비판합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없지 않냐, 약하지 않냐. 근데 이재명 시장님은 이재명 시장님 칭찬합니다. 송가혁 있을 때 이재명 시장님 칭찬해야지 자기가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은 저희가 성남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리더십이 있으시죠. 실제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시고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정치인이에요. 칭찬합니다. 사실상 문재인 후보님보다 월등히 이러면은 역시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다워라고 생각하겠죠. 차기 정권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차기 정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아직 여전히 제왕적 리더십이 보장이 됩니다. 사실은요. 해서 앞에서 자기가 한 얘기도 잘 기억을 못해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아직 여전히 제왕적 리더십이 보장이 됩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뭐 정반대 얘기라고 해야 되나? 일관된 얘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국회 입법 필요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 입법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민주주의 교과서를 부정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게 제가 오늘 강의를 못하는 이유는 강의를 하다가 계속 코가 막혀서 호흡이 거칠어져서 강의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단어, 모든 문장에서 다 욱욱 하기 때문에 이걸 억누르면서 얘기를 하느라 국회 입법 필요 없고 시행령 몇 가지만 해도 나라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개혁이?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국무회의에서 도장 찍으면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 통과 안 된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이상한 이야기들 늘어놓고 난 다음에 핵심 포인트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
아, 멋진 얘기로 들리죠? 지지자들한테 솔깃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님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재명 시장님을 도운 건 아닙니다. 아직 본론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고요. 딱 하나 리더십이 아쉽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놓고 슬쩍 융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일단은 이게 이상해. 좋아요.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문재인 후보님이 후보가 됐고 그런 상황이라서 대통령 되고 정권 교체하고 그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 방법 첫째. 그죠? 방법 첫째가 목적이 뭐죠? 리더십 보완. 맞죠? 그 부족한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재경영 의원의 말을 받아들이자고요. 딴 거는 훌륭하대 하여간.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리더십 보완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점 정리하는 게 맞죠?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님이 힘을 갖고 미치겠다 진짜. 논리 화살표를 그어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조건문이죠? 조건문이죠? 그죠? P이면 Q이다. 조건문이죠. 뭐란 조건이 완성되면 충분 조건이네. 이렇게. P이면 Q가 반드시 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님이 힘을 갖고 라는 문장 진술 구조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힘을 갖고. 논증이 있습니까?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힘을 갖게 되지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꾸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과 워딩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넘쳐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은 정말로 안 좋게 될 것 같다. 힘을 가지기는커녕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은근슬쩍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너무나 상식인 듯이 뭐라고요? 되면 이재명 시장의 힘을 갖고가 마치 당연한 성결 문제 요구에 오류라는 거죠. 증명되지 않은 것을 마치 증명된 것처럼 먼저 전제를 까는 것이 성결 문제 요구에 오류라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증명된 것처럼 먼저 깝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힘을 갖고 그러면 이재명이 힘을 갖는데 힘이란 단어를 이 전체 발언에서 힘이란 단어가 한 7, 8번 나오면서 힘이 키워드거든요. 힘을 갖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세 번째 이재명의 리더십을 보완하게 된다. 헛된 희망과 환상과 착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국무총리 시켜줄라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슬쩍 유도하는 그런 발언이죠.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보장해 보이라는 거죠. 정반대의 결과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지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쪽이 더 우세한 확률이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근거 제시해봤자 또 95%대 5% 같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겠지만요. 하여간 이 발언의 초장부터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시작해서 그 부족한 리더십을 보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지. 부족한 문재인의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부족한 리더십을 그러면 이재명이 힘을 갖는데 이게 무슨 변증법적 논리인가요? 매우 어렵고 세련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변증법적 논리학인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이재명이 힘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리더십이 보완된다. 또다시 읽어봅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왜 힘을 갖게 되는데? 이재명이 힘을 가지면 이건 말이 돼. 이재명이 진짜로 힘을 갖게 되면 리더십이 보완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아무런 증명과 논증과 증거 제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다시 이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당내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 가입 많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리됩니까? 문재인은 리더십 외에는 훌륭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님이 힘을 갖고 그 부족한 리더십을 보완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기반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상한 논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송가혁 엿먹이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권리당원의 힘으로, 권리당원의 당내 기반으로 옛날 총선 때도 당을 석권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대선 후보 됐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마음 아프지만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다. 권리당원 표수 계산하고 국민경선 참여자 표수 계산해서 비교해가지고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논리 대응을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그런 건 하지 맙시다. 하여간 이재명이 진 것은 필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송가혁 앞에서. 우리만큼 거기 10만, 우리가 권리당원 10만이 없으니까, 그죠? 권리당원들이 우리가 이재명 좋아하는 것만큼 문재인을 엄청 좋아한다. 그런 현실을 아느냐. 그래서 진 거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을 우리가 힘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여간 좋은 일 하려면 우리가 바라는 송가혁이 바라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바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지금 이 모인 송가혁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후보를 안 찍겠다. 문재인 후보 거부를 하거나 혹은 뭐 민주당이 싫다. 이 두 개가 아니고 이게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하도 웃겨서 써봤고요. 뭐가 안 된다? 문재인 후보를 비토하면 안 된다. 즉 문재인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재명 시장님이 힘을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계속 그 논법입니다. 민주당도 비토하면 안 된다. 두 번 됐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문재인을 찍고 민주당원이 되어라.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해라. 이 결론이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혁명이라는 거, 개혁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말인데 단 5개월 만에 0%에서 20%로 일개 기초 지자체장이 뜨지 않았냐. 기적 아니냐. 훌륭한 거 아니냐. 만족할 줄 알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논리 이제 화면 정지시키고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당신들이 원하는 혁명, 당신들이 원하는 사회 변화를 하려면 이재명이 힘을 가져야 되고 그 이재명한테 힘을 줄 아무런 논증되지 않은 거 힘을 가져다 줄 문재인을 비토하지 말아서 찍어줘야 되고 민주당을 비토하지 말아서 밀어줘야 되고 민주당원이 되어라. 이재명이 힘을 갖게 만들려면 문재인 후보를 안 찍겠다가 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싫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일단 모든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에서 시작된 이 의원의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뻔히 나오는 거죠. 자, 기본 얘기는 했고요. 중간에 점검합시다. 우리는 숱한 토론회를 성실히 지켜봄으로써 리더십이 없는 문제만 문제인 그런 사람이 문재인 씨가 아니라는 걸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리더십이 없는 리더십론으로 이상하게 하면서 그 리더십을 이재명이 보완해줘야 한다라는 리더십 보완론이라는 이상한 궤변을 펼치면서 우리는 토론회를 10회를 지켜보면서 8회인가요? 10회인가요? 하여간 토론회 전체를 지켜보면서 리더십 문제 말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느끼는데 재윤경 의원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모양이에요. 왜 다른 99.99%의 이재명 지지자와 다른 판단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비신사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재인 후보 측의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하여 안희정 후보도 그랬지만 만장이 다 떨어진다라고 했나요? 하여간 논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라고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느꼈고 그리고 그걸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재명 후보는 분투하여 문재인 후보의 민낯을 보여줬죠. 우리가 어슴프레하게 알고 있던 문재인 후보의 민낯을 보여줬죠. 그걸 보여준 마당에 또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토론의 과정도 너무나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만들었던 지지자들에 의해서 매우 쓰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을 당한 이 두 개의 과정 속에서 이 두 개의 과정을 다 겪고 하루아침에 싹 바꿔서 알고 보니까 문재인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궁금한 것은 와, 정말 그러네. 말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동의할 수가 없네. 그런데 재윤경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아니었느냐. 그러면 조금 전까지 재윤경 의원이 한 얘기는 곧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대변인 시켰는데?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킬 수밖에 없죠. 이재명 후보가 대변인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가서 경선 협상할 수 없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정치 후보에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를 100m를 이동하려고 해도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비록 운전하는 분이 있었지만 그 운전이 진짜 물리적 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재윤경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생각이 좀 달라도 재윤경 의원을 대변인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사람은 두들겨 맞은 거지 항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신한 게,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가 힘이 약해서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고 다운을 한 번 당했을 때 우리의 염원을 대표하는
우리의 복싱 선수가 다운을 당한 것을 배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한번 점검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수학의 논증처럼 더 확실한 100% 수학적 논증을 해다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논증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러실 거면 그냥 의심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민중의 염원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수학적 논증을 원하시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속다는 금물이라는 자세로 어른스럽게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재윤경 의원의 연명이 초장부터 이러한 명백한 팩트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설마 자기 발언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포착될지는 몰랐겠죠.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이러한 거짓말로 논리의 출발점을 삼고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대통령 당위론과 리더십 보완론과 이재명 힘 증가론의 온갖 궤변을 섞어서 경남 송가역 사람들이 밥 먹고 있을 때 중간중간에 맞아요 맞아요라는 말이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보편적인 얘기, 은근슬쩍 얘기하는 넘어갈 때 이걸 말로 들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재윤경 의원이 일개 듣보잡이 아니고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맞아요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정신줄 놓고 있으면 실제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텍스트는 여러분이 퍼즈를 해서 중간 정지를 해서 다 한번 찬찬히 보세요. 사실은 기본 골격만 제가 제시하면 굳이 하나하나 논증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모두가 이 연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이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고요.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네요, 진짜.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어떤 입장 표명도 못합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연명이 100% 확실한 물증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과정을 쭉 보면 저는 음모론을 진짜 자제하는 편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뭔가 거대한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고 그 거대하게 추진되는 그 어떤 것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 매우 의아해 보이는 재윤경 의원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다른 이재명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 유명인들의 여러 행동과 발언, 즉 결국 문재인 지지로 모아지는 그런 제 발언이 어떤 거대한 추진되는 프레임, 개헌, 내각제 개헌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의심이 무럭무럭 생기게 하는 그런 재윤경 의원의 4월 10일 경남 송가역 모임에서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석이 아니라 300석이어도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은요 제왕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회도 제가 들어와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입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네. 95%를 행정부 입법을 합니다. 예,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5%밖에 안 돼요.
그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국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국회 의석도 국회에서 실제로 밀어붙여서 행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요. 120석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200석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잘못된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요. 국회의원만 욕해요. 근데 국회의원 자꾸 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힘이 더 없어져요. 날이 갈수록 국회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국회가 힘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국회만 욕해요. 나중에는 심지어 국회 없애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거는요. 삼권 분립을 바로잡는 네,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구조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니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힘을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욕을 해야지 국회의원들은 다 썩어 빠졌으니까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맨날 그렇게 욕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되게 무기력해요. 네, 그거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식만 가져요. 근데 저는 사실 들어와서 죄의식 안 가지려고요. 우리한테 힘도 안 줘놓고 못한다고 왜 야단만 치냐. 힘을 주고 못한다고 야단을 쳐야지. 아니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데 군사협정 그거 왜 체결됐냐고 우리한테 와서 왜 따지냐. 사실은 이번에요 개헌했어야 됩니다.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음에 개헌할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많이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이거 살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저는 국회의 힘을 응원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자였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에 비해서 되게 아쉽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리더십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저희가 성남시 그 운영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리더십이 있으시죠. 실제로 이 소통 능력도 뛰어나시고 모든 그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재인 그 후보님보다 월등히 이 차기 정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아직 여전히 제왕적 리더십이 보장이 됩니다. 사실은요 국회 입법 필요 없고 시행령 몇 가지만 해도 나라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들어가서 국무회에서 도장 찍으면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 통과 안 돼도 돼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 문재인 후보님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재명 시장님을 돈 건 아닙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고요. 리더십이 아쉽다는 것 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일단은 문재인 후보님이 후보가 됐고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님이 힘을 갖고 그 부족한 리더십을 저는 보완해야 된다. 그게 이재명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러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정치라는 현실 속에서 당내 기반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 전국의 조직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으로 그 분당이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그 대표를 지키겠다고 10만 명의 권리당원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후보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당 전체 지도부를 다 바꿔버렸어요. 10만 명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뛴 결과 문재인 대표는 위기에서 오히려 당을 전체를 장악하는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지도부가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다 쏠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그 대선 후보 경쟁에 들어온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 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우연이 아니고요, 되게 마음 아프지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우리만큼 거기 10만 이 권리당원들이 문재인 후보님을 우리가 이재명 시장님을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요. 우리가 기대를 거는 만큼 그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한테 기대를 걸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을 우리가 힘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저는 문재인 후보를 안 찍겠다 혹은 뭐 민주당이 싫다 이게 아니고, 저는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꿀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사실 정치사에서요, 작년 11월, 10월 촛불 때 갑자기 부상하신 거잖아요. 기초단체장이 여기까지 온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언론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경선에서 20% 넘게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정치사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었고요. 쓰리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우리가 시작부터 굉장히 미약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냈으니 이 힘으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이렇게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